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자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바로 가수 싸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려 합니다.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강남 스타일로 우리는 그를 기억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에는 언제나 빛과 그림자가 교차해왔습니다. 찬란한 성공과 예상치 못한 실패, 그리고 대중의 뜨거운 환호와 차가운 시선이 맞물리며 그를 지금의 위치로 이끌었습니다. 최근 불거진 수면제 대리 수령 논란은 다시 한번 그를 세간의 화제 속으로 밀어넣었고, 월드스타라는 타이틀과 인간 박재상 사이의 간극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싸이의 삶과 자산,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이야기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싸이가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2022년 무렵부터 이어진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과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불안장애 치료제와 불면증 치료제를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문제가 된 것은 실제 약을 수령한 사람이 싸이가 아니라 그의 매니저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였습니다. 이는 곧 의료법 위반 논란으로 번졌고, 경찰은 해당 병원 진료 기록 확보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담당 의사 역시 조사 대상이 되었지만, 의료진 측은 비대면 진료였을 뿐 대리 처방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법적 책임 여부는 아직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지만 사회적 파장은 이미 커다란 울림을 남겼습니다. 소속사 피네이션은 즉각 입장을 내며 싸이가 오랜 기간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전문의 지도 아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약을 제3자가 수령한 것은 관리상의 불찰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세심한 관리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 거듭 사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싸이라는 이름에 다시금 논란이라는 단어를 덧붙이며 월드스타의 이미지를 흔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싸이를 단순히 논란의 인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는 이미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손꼽히는 자산가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부동산 투자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022년에는 서울 남산의 초고급 주거단지 러프하우스 남산에서 2세대를 동시에 분양받았는데, 전용 면적만 70평이 넘는 대형 평수였고 당시 분양가는 합쳐 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특히 한 채는 일부 대출을 이용했지만 다른 한 채는 전액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막강한 현금 동원 능력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보유한 상가 건물들까지 합치면 그의 부동산 재산은 약 8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남, 이태원, 신촌 등 서울의 주요 상권에 위치한 건물들은 단순한 연예 활동 수입만으로는 도달하기 힘든 규모의 자산 가치를 보여줍니다. 해외 언론과 경제 전문지들도 싸이의 자산을 3천억 원 안팎으로 평가하며 그의 재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싸이의 진짜 전환점은 2012년이었습니다. 남 스타일이 발매되자마자 세계 전역을 휩쓴 그 열풍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적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유튜브 최초로 조회수 10억 뷰를 돌파한 영상이라는 타이틀은 그를 단숨에 세계적인 스타로 올려놓았습니다. 광고 수익만 800만 달러 이상을 기록했고 전 세계 다운로드 수는 290만 건을 넘어섰으며 30여 개국의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단일 곡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추정은 싸이가 단순히 한 곡으로 반짝한 스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의 성공은 한국 대기업과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삼성, LG 등 대표 기업들과의 광고 계약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싸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개인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적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는 비영업권 아티스트가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국 대중음악 산업 전체의 지형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싸이의 성공 뒤에는 그의 집안이 닦아온 든든한 기반도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1950년대 과학기기 수입업체를 창업하며 가문의 시작을 열었고, 아버지는 그 회사를 DI 코퍼레이션으로 성장시켜 반도체 검사 장비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현재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이 회사는 코스피 상장 기업으로, 싸이가 음악외적인 영역에서도 안정된 기반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2년 가족 기업이 음악 저작권 투자 펀드에 거액을 투입하며 마치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발을 들이는 듯한 행보를 보였을 때, 시장은 이를 단순한 투자 이상의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싸이라는 개인의 성공이 가문의 산업 자본과 교차하면서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파급력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한 금수저 논란이 아닌 문화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구조를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싸이의 여정은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의 기대에 따라 미국에서 국제경영학을 공부했지만 곧 진로를 바꾸었고, 버클리 음대에 진학했음에도 졸업보다는 창작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음악은 남에게 배울 수 없다는 그의 신념은 곧 체제에 대한 반항으로 기록되었고, 이는 그의 음악 세계를 규정짓는 첫 번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항의 대가는 무겁게 돌아왔습니다. 데뷔 직후 마약 파문으로 활동이 중단되며 신인상 수상의 기회마저 놓쳤고, 그에게는 사건 사고의 아이콘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상처는 병역 논란이었습니다. 대체 복무 중 여러 차례의 공연과 방송 출연이 드러나며 비난이 쏟아졌고, 병무청의 결정으로 현역 재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이어진 긴 법정 공방 끝에 그는 대한민국 연예인 역사상 전례 없는 이중 군복무자가 되었고, 그에게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동시에 모든 법적 책임을 스스로 감당했다는 사실은 훗날 재기를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싸이는 사건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YG 성접대 의혹 사건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을 때도 직접적인 혐의는 없었지만 그의 이름이 오르내린 것만으로도 이미지는 손상되었습니다. 25년 다시 불거진 의약품 대리 수령 의혹 또한 과거의 그림자를 소환하며 또 다른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싸이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찬란한 성공과 함께 굵직한 논란이 병존했습니다. 그럼에도 싸이는 음악적 성취를 통해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흥기의 데뷔곡을 작사, 작곡하며 작곡가로서 존재감을 드러낸 순간, 그는 이미 단순한 가수를 넘어 타인의 무대를 설계할 수 있는 프로듀서로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아티스트에게 곡을 제공하며 입지를 넓혔고, 마침내 독립 레이블 피네이션을 설립해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피네이션은 단순한 기획사가 아닌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색깔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비전을 내세웠습니다. 제시를 비롯해 화사, 헤이즈, 크러쉬 등 개성이 뚜렷한 아티스트들을 영입하며 단기간에 주목받았지만 장기적인 동행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만료 후 잇따라 아티스트들이 회사를 떠나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물음표가 따라붙었고, 첫 보이그룹 TNX 역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싸이의 프로듀싱 감각이 아이돌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피네이션의 존재는 여전히 의미 있습니다. 전형적인 아이돌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아티스트 개개인의 창작과 개성을 존중하는 실험적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피니셔는 독특한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싸이는 실패와 성과를 동시에 아는 채 새로운 가능성을 시험하는 중입니다. 싸이의 인생을 가로지르는 키워드는 모순입니다. 안정된 길을 걸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끊임없이 반대편을 선택했습니다. 부모의 바람을 거스르며 음악을 택했고 학업을 내려놓으며 자유를 쫓았으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강남 스타일로 전 세계를 흔들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예술가이자 그의 후배들의 미래를 고민하는 경영자였고 자유로운 영혼이면서도 체제를 운영하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순의 공존이야말로 싸이라는 이름을 더욱 입체적이고 매혹적인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싸이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아마도 한국의 글로벌 히트곡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를 발판으로 다시 일어서는 힘, 그리고 재창조의 끈질긴 여정입니다. 군복무라는 전례 없는 시련을 겪고도 대중의 신뢰를 잃고도 그는 다시 무대 위에서 세계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라는 인간을 들여다보면 그는 늘 도전을 택하며 스스로를 새롭게 써내려간 사람입니다. 에서 월드스타로, 월드스타에서 제작자이자 CEO로 그의 이야기는 단일한 서사로 묶을 수 없는 다층적인 여정이며 바로 그 복합성이 그를 여전히 특별한 인물로 남게 합니다. 이제 싸이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아티스트로서의 성취를 넘어 경영자로서 K-팝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피니션이 단순한 열정의 무대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획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그의 리더십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고군분투하는 인간 박재상. 그리고 여전히 변화와 도전을 멈추지 않는 월드스타 싸이. 그의 인생 역정은 결국 한 가지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